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4일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서 6월 10일에 53,000원까지 대략적으로 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링크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때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종목들은 옆에다 링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같이.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공부방 입장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시면 이 하나 시스템 보이시죠? 하나 시스템을 6월 10일에 여기 6월 10일에 장중에 51,500원일 때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는 하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안내 드리는 방이거든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 공략주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를 했었잖아요. 6월 10일이 이날이었거든요. 해당 일에 51,500원일 때 6월 10일에 안내 드렸고 지금은 79,9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단기로 짧은 시간에 37%가량 상승을 한 만큼 오늘은 또 더 좋은 종목들이 나갔습니다. 오늘 나간 종목들도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종목들 오늘 나간 종목들도 그동안의 내역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조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6월 10일에 53,000원까지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6월 4일에 제가 이때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한 다음에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21선이 지금 크로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21선과 60일선의 이 골든크로스 움직임들이 나타내 주기에는 주가가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걸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탈하지 않는 이상 21선의 돌파로 주가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상단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57,500원 부근까지도 기대를 하고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다. 물론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건 이슈가 나올 때까지인 거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줄지 아니면 이게 조금 중기적으로 시간이 걸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강조로 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단순히 차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에 따른 변화가 주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국내 주식의 가치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그게 퇴색되는 게 있습니다. 테마주라든가 세력주라든가 시총이 낮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이하로 유통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면 유통비율이 짧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세력주의 타겟이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등락이 큽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시총이 3조 3천억 원 가량이 되는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 유통비율이 좀 낮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력주의 타겟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해야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가치에 대한 기업의 전망이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로봇 테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시장에 우리 일상생활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치가 결국엔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수록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거다. 높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는 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만한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아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적자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낮아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매도세가 몰리게 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자가 나고 있지만 실적이 언제 좋아질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 이게 국내 1위 사업자고 글로벌 3위에서 4위 정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계열사를 보자면 두산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밥캣이 있어요. 그리고 두산에 로보틱스가 있죠. 과거에는 이 두산이랑 밥캣이랑 로보틱스랑 합병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아직까지는 이 사업 구조 개편을 포기하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좀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게 바로 뼈를 활용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두산 그룹 입장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형국인데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파이랩이라고 미래 AI를 준비하는 그런 부서를 신설을 하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북미 M&A를 진행을 하면서 AI 기업을 타겟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만큼 현금은 굉장히 빵빵한 상황이거든요. 두산 로봇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AI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하면서 두산그룹의 파이랩 그리고 밥캣의 AI를 인수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분을 각자 이렇게 출자를 하면서 한 회사에 모이게 되는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합치는 이런 새로운 기업을 만들면서 출자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미 A의 이 기업이 출자의 중심이 되면서 이 핵심 기업이 실적에 나오게 되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핵심에는 이 협동 로봇에 접목을 해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하고 밥캣의 건설기계 하부, 건설기계에도 그리고 에너지에도 두산의 전 그룹에 AI를 접목을 하기 위한 기업이거든요. 핵심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두산 로보틱스의 인력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미래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그만큼 전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두산밥켓 자금 조달, M&A 실탄을 모으고 있느냐. 신용평가를 통해서 신용평가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용평가서 확보를 왜 했을까요? 순차입금이 지금 현금이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시장에 조달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A를 위한 실탄 확보가 임박했구나. 이 실탄 확보라는 게 두산 그룹에서 북미 쪽의 기업이 리스트는 확보가 됐고 실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흘러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인수에 임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두산 밥캣, 로보틱스 각자 방식으로 시너지를 모색을 한다. 밥캣의 2조 실탄 이걸 바탕으로 수직 계열화를 만든다라는 게 두산의 계획이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두산 밥캣을 품게 됐었다면 연간 배당금만 700에서 1000억 원 수준 이런 만상적인 적자 구조를 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밥캣을 품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회복 능력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내에 북미 솔루션 기업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는 휴머노이드, 지능형 AI 기술 확보를 위한 조직 신설, 인력을 25% 재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두산 밥캣이랑 함께 직접적인 연결, 재무 연결은 무산됐지만 영업적인 시너지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활용을 해서 두산 밥캣을 활용을 해서 로봇 솔루션 수출 경로를 넓히겠다. 이렇게 양사 간의 영업 채널을 공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분 구조에 따른 변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게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협동 로봇 1위 기업인 만큼 국내 K 휴머노이드 연합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를 기준으로 발족이 됐죠. 이 로봇 생태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1위 기업인 만큼 빠질 수 없는 중대한 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나와주고 있는 게 일단 당장에 미국 관세 여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고객사들이 북미 쪽에 관세가 있다 보니까 북미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수주를 잠깐 지연시켜 놓은 잠깐 일시정지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미국 관세에 대한 회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25% 이상의 인력을 추가 채용 중인데 대부분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 인력이기 때문에 연매출 1,500억 원 수준이 필요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1,500억 원이 나와야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 기업 중에 드물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단기 업황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올해 안에 휴머노이드, 지능형 AI 기술 확보를 위한 제품들 그리고 북미 솔루션 기업의 M&A를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유럽 최대 로봇 전시회에 동시에 출격을 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협동 로봇 사업에 재진출을 선언을 했고 하나하고 두산 협동 로봇 신제품하고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일단은 인구 감소 여파로 로봇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만큼 주도권 다툼은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능형 로봇 솔루션 관련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새로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공개가 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산 밖에 또 M&A를 위한 실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놨던 게 3천억 원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3천억 원의 부채를 제외를 하고 한 4천억 원 가량이 자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100%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4천억 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M&A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현금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도 주가 회복을 이뤄줄 수도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의 모멘텀적인 변화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이제 신청서가 나옵니다.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공부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 추천주도 나갔습니다. 관심 종목이 하나씩 나갔는데 오늘 나간 종목들 자, 이 종목도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내역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도 지금 이 추세가 밀집되고 있었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단기 종목들을 중점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단기 종목을 장중에 받아보시고 싶다, 알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시고 해당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현황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